는 실시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채팅도 할 수 있고 예. 지금 버뜩혀 보이소. 추석 연휴 동안 제발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지 말기를 바랬었는데 참 그 걱정이 현실이 결국 됐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지난달 29일부터 어제까지 일주일 동안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총 50명이 나왔는데 예. 하루 평균 7.1명이며 일명이 감염병 위험 단계 수준이랍니다. 여기다 만덕동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9월 이후에 만덕동에서만 코로나 확진자가 총 22명이 나왔다 해가 정말 걱정인데 예. 오늘 부산의 코로나19 상황 진단해 보겠습니다. 예, 대한가정의학회 한성호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나오 계시죠, 위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자, 추석 연휴가 있었던 지난달 29일부터 어제까지 일주일 동안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명이 나왔어요. 예. 하루 평균 7.1명. 부산의 코로나19 상황 어느 정도 심각한 겁니까? 전국적으로 연휴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는 좀 감소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은 이렇게 감소 추세가 떨어지지 않았는데요. 예. 지금 이제 저희가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 부산 지역은 1일 평균 5명 이하, 그리고 감염형, 불명, 감염은 알지 못하는 비율이 5% 이하, 그리고 감염 재생산 지수라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 있는 퍼센트가 이제 1 이하, 지수가 1 이하, 1.03 이하를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이 이상 되면 위험 단계가 높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예. 지금 일주일 동안 부산 지역의 발생 사례는 말씀드린 것처럼 7명이 넘고 하루 그리고 확인되지 않는 감염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전체 10%인 5명, 그리고 재생산 지수도 1.06으로 전반적인 모든 지수가 이건 위험 단계이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예. 이제 이런 부분이 추석이 끝나고 난 뒤에 더욱더 확산될 우려가 훨씬 높기 때문에 지금은 부산은 굉장히 감염병 위험 단계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참 여기저기서 막 계속 확진자 나왔다고 문자가 오고 해가지고 사실은 추석 연휴 내내 아이고 너무 걱정이 많았거든요.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 일단 평강의원에서 이 집단 감염이 발생을 했더라고요. 예. 자세한 좀 상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평강의원에서 지난 22일 날 사실 최초 확진자가 확진이 되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동선 공개가 그때 안 됐던 거죠. 네. 그리고 이제 29일 날 두 번째 확진자가 생기고 난 뒤에 이제 해당 동선을 공개했는데요. 평강의원에 관련된 그 집단 감염이 실제 13명까지 달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일부에서는 왜 이렇게 빨리 좀 동선을 공개하지 않았으면 많은 사람들이 좀 미리미리 검사를 하고 조심을 해서 추가 확산을 막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을 건데요. 예. 이 방역 당국의 동선 공개 원칙이 일단 다녀갔다고 해서 모두 다 공개를 하면 너무나 많은 곳을 공개해야 되기 때문에 예. 실제로 이제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이제 치과 같은 경우는 마스크를 쓰고 치과 치료를 받기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는 일단 치과 같은 경우는 무조건 자가격리 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동선을 일찍 공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의료기관 의원 같은 경우는 모든 그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나 환자들도 마스크를 쓰고 실제로 이게 접촉하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CCTV나 여러 가지 객관적 증거를 보고 이걸 동선을 공개하는 것이 보편적인 상황입니다. 예. 근데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의료진 중에 일부 그 관계자들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라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게 이제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이 많이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고 특히 어르신들이 주로 많이 방문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 집단 감염의 경우에는 위중증자가 발생할 확률이 높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큰 병원일수록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방역 지침과 이런 걸 잘 지켜서 확산의 경우가 드문데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조그만 이제 병원의 경우 조금만 수칙을 지키지 못하면 언제든지 이렇게 확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는 의료진들이 마스크 잘 썼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접촉자로 분류된 사람들을 자가격리를 안 시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나중에 이제 이게 마스크를 제대로 안 쓴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비상이 걸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동선이 공개됐다는 게 한편은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료기관이나 뭐 데이케어 센터 같이 어쨌든 이렇게 거동이 불편하고 그 면역 상태가 안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신 곳에 일하는 근무자들, 의료진뿐만 아니라 그 근무자들 전체가 좀 자기의 건강 상태를 좀 잘 이렇게 방역을 잘 지켜서 일상생활에서 감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네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온종합병원 입원 환자 4명이 확진돼가지고 일부 병동 코호트 격리에 들어갔다 하던데 이거 혹시 또 병원 내에서 감염이 확산된 건 아닌지 이거 걱정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4일에 한 명이 확진 판정 받은 분이 이제 입원 환자였고 네. 그 병동에 계셨던 분이 같이 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6중 전체를 코호트 격리를 해서 어르신들 19명하고 환자 17명이 지금 격리된 상태이고 예. 그리고 접촉한 환자 보호자 121명을 159명이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돼서 지금 자가격리 상태인데요. 이제 이런 경우에도 사실 온병 같은 경우는 이제 종합병원이지 않습니까? 예. 종합병원은 워낙 많은 사람들도 다닐 수 있고 그리고 병동 간에 어쩔 수 없는 어르신의 어떤 이동이 현실화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또 추가돼서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병원에 적극적 조치를 하고는 있겠으나 그런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그리고 현재 코호트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예. 앞서도 말씀해 드렸습니다. 만덕동에서만 한 22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만덕동 식당, 목욕탕 뭐 이런 곳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좀 심각한 상태라서 이게 정말 이례적인 게 전국 최초로 동단위 핀셋 방역 강화 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되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이게 앞서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덕동에는 약간 이제 구도심에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친밀도가 강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많이 교류가 밀접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도 22명이 한 동에서 발견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기도 했지만 이게 발생의 위치가 목욕탕, 고깃집, 수영장 뭐 이런 곳입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접촉하는 그런 과정에서 전염이 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만덕동 같은 경우는 핀셋이라고 해서 아주 작은 단위에서 방역 조치를 강화했는데 일원에 있는 소공원 18개를 모두 폐쇄를 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음식점 368개소와 그 휴게 음식점 83개소에 대해서 방역 수칙 준수를 의무화하는 집합 제한 명령을 내리고 그리고 유치원과 초중고교 16개 모두 5일에서 8일 동안 수업을 좀 더 원격으로 전환합니다. 이게 동해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례적인 사례죠. 이제 이렇게 이런 조치를 통해서 이 만덕동 일대의 대부분 고위험 시설들은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만덕동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 충분히 해당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핀셋 방역이 일부 효과는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만덕동에서만 국한돼서 우리가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밀접 접촉을 하지 말라라는 그 어떤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 부분을 잘 따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덕동 좋은 동네인데 저도 사실합니다만. 근데 저도 이제 부모님들이 다 연로하시니까 어르신들이 사실은 특별하게 이제 하시는 일들이 보통 보면 일과가 그거네. 목욕탕 갔다 오시고 침 맞으러 갔다 오시고 요건데 이게 다 위험 지역 아닙니까? 가가지고 사실은. 다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다 하루를 보내시는데. 마음이 아프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지금 말씀처럼 만덕동이 좋은 동네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가면 서로 얼굴 알고 하니까 이야기도 나누고 하면서 오래 또 머무르고 하기 때문에 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친밀도가 높은 동네가 평소에는 굉장히 좋은 동네인데 코로나19가 이것조차도 좀 다르게 생각하게 만드니까 그러니까 정말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만덕동뿐만이 아니라 코로나19 확진자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많이 늘어가지고 부산시에서 특별 방역 조치를 더 강화했지. 예, 그렇습니다. 이제 오는 11일까지는 추석 방역 특별 방역 기간을 연장을 했는데요. 고위험 시설로 분류돼 있는 클럽, 룸사롱, 유흥주점 같은 유흥시설 5개, 단란주점, 헌팅포차 그리고 방문 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거기에다가 추가해서 목욕탕까지 네. 집합금지 대상에 추가를 해서 11일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연장하고요. 그 외에도 규모와 상관없이 일반 음식 전체에도 그 방문자가 명단을 쓰고 그다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방역수칙이 의무화가 됐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부산 지역의 감염의 상태가 굉장히 위중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때문에 연장된 것만큼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이 방역의 원칙을 잘 따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정말 그 아이 키우는 아빠로서 걱정이 되는 게 국내에서 소아 다기관 염증 증후군 환자 2명이 발생했다는 건데 이거는 이제 코로나19를 뭐 완치가 된 다음에 이런 증후군이 나타나서 이게 굉장히 좀 위험한 거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뭡니까 이게? 이 질환을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면 소아 청소년 다기관 염증 증후군이라고 말은 좀 어렵죠. 예. 이게 이제 지난 4월 이후에 유럽, 미국에서 코로나19 감염된 소아 청소년에서 이렇게 생기게 됐는데 원인을 잘 못해서 어린이 괴질, 괴상한 질병이다라고 불리는 정도의 질병이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감염됐을 때보다 감염이 마친 이후에 보통 2주에서 4주 지나고 난 뒤에 발열, 발진, 그리고 다발성의 여러 기관의 장기, 몸 안에 있는 장기 기능 손상이 일어나는 게 특징입니다. 예. 보통 생후 3개월에서 19세 이하의 환자에서 일어나게 되고요. 보통 발열이 아주 24시간 이상 일어나고 염증은 아주 심한데 원인을 찾지 못하고 그리고 2개 이상의 여러 가지 장기에 침범했을 경우 중요한 것이 코로나19의 감염 또는 발병 4주 이내의 노출 이게 중요한데 5월 25일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도 신고된 경우에는 7건이 환자가 있었습니다. 예예. 그런데 이제 이걸 아까 말씀드린 그 원칙에 따라서 분류를 했더니 그 중에서 2명이 이 기간에 부합한 환자이기 때문에 이제 정식으로 발표를 하게 된 거죠. 예예. 그런데 이제 이게 결국은 코로나19가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게 이 병의 특징이듯이 면역을 좀 너무 과하게 이 동작을 시켜서 염증이 확 생기는 거거든요. 예예. 그 부분이 아이들한테도 일어날 수 있고 이게 심하게 되면 아주 심각한 단계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미국과 유럽에서는 11명의 사망자가 발표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병이긴 한데 다행스럽게 우리나라는 두 환자 모두 심각한 합병증 없이 완전히 회복돼 퇴원했기 때문에 다행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아유, 이게 뭐 치료가 돼도 문제라니까 그 부모님들이 더 이렇게 가슴을 쓸어내릴 것 같은데 뭐 다행히 뭐 우리나라에서는 예후가 좋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네요. 예,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한가정의학회 한성호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이었습니다.